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닥터리입니다. 네, 오늘은 공학적 사고란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공대에 계신 분들은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단어죠. 사실 1학년 때부터 엄청나게 들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게 뭔지 알려주지 않는 되게 희한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대해서 살펴볼 거고, 사전적인 정의가 있긴 한데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름 자체는 공대생한테 꼭 필요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이나 아니면 저학년들한테 설명할 때 주로 하는 건데, 기계처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 자판기의 작동 원리를 글로 써보세요 이런 거 하면 대충 알 수 있다고 했던 것처럼, 기계가 어떠한 형태로 작동되는지 그걸 가지고 그 방식대로 사고하는 게 공학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자판기든 아니면 어떤 제품이든 다 공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기계가 움직일 수 있게, 프로그램이 움직일 수 있게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레벨을 높여서 말씀드리면, 문제를 절차적으로 풀어서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제가 크게 4가지로 나눠 드릴 겁니다. 보통은 3가지 정도로 분류하는데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분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면 내가 만들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그러니까 나사를 푼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기능을 분해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는 사용자 화면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부분, 그 다음에 배터리 컨트롤하는 배터리 부분, 센서 있는 센서 부분, 그 다음에 사용자의 입력을 담당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기능 기반으로 이렇게 분해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또 말씀드리자면, 이제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 그 다음에 뒤에서 돌아가는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분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시면 그게 공학적 사고를 잘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를 잘게 쪼갤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잘게 쪼갠 것들이 어떤 순서대로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판기에 동전을 넣었을 때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우리 매뉴얼 같은 거 있잖아요.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 매뉴얼 볼 때 어떻게 작동된다라는 그 절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작품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절차를 명시할 수 있으면 그게 공학적 사고가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우리가 이걸 쪼갰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 뭐였지? 절차대로, 이걸 차례대로 이렇게 나열해놨어요. 그 다음에 각각의 기능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얘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유압으로 연결해서 이 캘리퍼를 눌러준다. 그러니까 이 연결되는 것들. 제가 정확하게 자동차를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컴퓨터 공학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A 모듈과 B 모듈이 있는데 얘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떤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는 잘 이야기 안 하는데 뭐냐면 제약 조건. 우리가 이것은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자기기의 가장 큰 제약 조건은 배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제약 조건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좀 더 익숙한 예로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 어떤 내가 시스템을 개발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쓸 수 있는 메모리의 양이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회피할 거냐 라는 거죠. 아니면 뭐 자동차 분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타이어의 개수가 2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약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뭔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능력도 공학적 사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했던 분해, 절차, 연결,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공학적 사고라고 말하는 거고, 제약 조건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를 다 뭐 말해주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잘 사고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글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공학적 사고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공대에는 이 공학적 사고가 없이는 살아남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저의 개인적인. 학습으로 어느 정도 따라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공학적 사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10년 가까이 학생들을 봐오면서 느낀 거는 이거는 타고나는 거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 선수들, 뭐 김연아 선수 같은 분들이나 아니면 뭐 손흥민 선수 같은 분들은 우리가 타고났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공학적 사고도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본인의 그 특성인 거죠. 타고나야 이렇게 사고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문 계열에서 이제 복수 전공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 공학적 사고가 안 돼서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의외로 인문에서 왔는데 공학적 사고가 바로 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애초에 학과를 잘못 간 거지, 잘못 갔다가 이제 올바른 대로 찾아온 거지, 이런 경우도 있어서 저는 좀 타고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공학적 사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공학적 사고가 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제가 앞에서 말했던 4가지를 하나씩 한번 본인이 써보고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비교해보고 계속 반복적으로 숙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나마 조금씩 개발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쪽 분야에서 잡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 너무 나는 타고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도 노력하면 됩니다. 되지만 이제 타고난 사람만큼은 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공학적 사고에 대해서 제가 언젠간 한번 정의를 내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영상을 촬영을 했고요.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 중간고사는 이제 다 끝났을 거고, 또다시 이제 중간고사 이후의 수업들 열심히 잘 듣고 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